인기 한자성어 시리즈 제81편 월명성희 달월 밝을명 별성 드물희 달이 밝으면 별이 신미해진다. 원래 뜻은 어진 사람이 나오면 소인은 숨어버린다 그런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영웅이 나타나면 달은 그거보다 조금 얕은 군웅의 존재가 신미해진다 그런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 뜻에서 둘 다 유추할 수 있죠. 달이 밝으면 별이 희미해지죠. 그 빛에 가려서. 월백풍천 달월 신백 밝을백 바람풍 맑을청 찰청 달은 밝고 바람은 서늘하다. 여기서 맑을 청자가 차단한 의미가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달 밝은 가을밤을 묘사하는 겁니다. 월영 즉식 달월 찰영 곧즉 밥식 기운식 달이 차면 곧 기운다. 무슨 일이든지 흥하면 반드시 망할 때가 있다. 월만 즉효하고 같은 말이죠. 얼마 전에 나왔던 달이 가득 차면 이지러진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밥식자가 여기서 기운다, 줄어든다 그 말만 뜻으로 쓰였다는 것만 아시면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월하노인 달월 아래하 늙을로 사람인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중매인을 월하노인이라고 하는데요. 당나라 위고의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남녀의 손발을 이어놓으면 운명적으로 부부가 될 수밖에 없다. 고사의 내용은 그런 거죠.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월하빙인 달월 아래하 얼음빙 사람인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월하노인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중매인이다. 월하노인은 아까 당나라 위고의 고사에서 나왔다고 했고요. 빙인과 관련된 고사를 보면 진나라의 영호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음 위에서 얼음 밑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꿈을 꾸었대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점장이에게 찾아가 해몽을 부탁했더니 점장이가 당신이 누구의 중매를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대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 빙인 또는 빙상인이라는 말은 그 월하노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중매인이라는 뜻입니다. 위기일발 위태할 위, 틀기, 한일, 터럭발 매우 위험한 순간이죠.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말인데 그 어원을 보면 기위어 일발 인천균 그 위험이 마치 한 터럭으로 천균의 무게를 끄는 것과 같다는 구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구절에서 위자하고 기자는 없는데 그 어떻게 위기일발이란 말을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줄여서 이 위기일발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그냥 위태할 위, 틀기, 한일, 터럭발 이것만 갖고는 사실은 정확한 해석이 어렵죠. 요 원래 그 진짜 문장을 알지 못하면 그 해석하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한유의 여맹상서서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위기일발 매우 위험한 순간이죠. 위무불굴 위험위 심위 굿셀무 아니불 구필굴 자 위험위가 심미로 쓰였어요. 심이나 세력으로 쓰였고 뒤에 있는 굿셀무는 무자니까 결국 합쳐서 무력이란 말이에요. 위무가 무력에 굴복하지 않음 그런 뜻이죠. 위무불굴 무력에 굴복하지 않음. 위수강운 물 이름 위 나무수 강강 구름운 위수의 나무와 강수의 구름 강수의 구름이 서로를 그리워함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뒤에 가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시성이라고 불려졌던 두보가 시신선이라고 불렸던 시선이라고 불렸던 이태벽을 그린
시가 있어요. 춘1억 2백이라는 시인데 봄날의 이백을 생각하다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온 말입니다. 아, 위수의 나무와 강수의 구름이 멀리 떨어져서 서로를 그리워한다. 요거는 뒤에 요 해석을 하려고 한 장을 더 만들었는데요. 위, 북, 춘천수, 위수 북쪽은 봄 하늘의 나무가 무성하고 강동 일모은, 강동의 저문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위수라는 말하고 아래에 있는 문장 중에 이게 오온절구죠. 오온절구에서 강온이란 말을 두 개를 따와서 위수 강온이라고 한 거예요. 그 위수 북쪽에 있는 그 두보가 강동에 있는 저 이태백을 그리워하면서 그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를 그리워한다.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말만 보면 뭐 위수의 나무하고 강수인지 강동인지 강의 구름이 어쩌자는 거지? 그건 모르지만 이 시에서 이 문장이 나왔다는 거. 이 두보나 이태백, 특히 두보의 시는 옛날 그 한문을 알고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거의 기본이 되는 학문이었죠. 뭐랄까 모두가 알고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춘일억 200 같은 시는 그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의 선배들이나 모두 알고 있는 시였기 때문에 요걸 줄여서 딱 말을 해도 다들 알아듣습니다. 위수 강원. 아, 위수의 나무와 강수의 구름이 서로를 그리워한다. 하지만 우리로 와서는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시를 알게 되면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그 고사성어죠. 그 위수 북쪽하고 강동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서 서로를 그리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 오늘 제가 목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아서 듣기 좀 거부하실 것 같아요. 감기가 좀 들린 것 같습니다. 위여 누란 위태할 위 같을여 여러누 쌓을루 알란 알을 쌓아놓은 것이 위태롭다. 알을 쌓아놓으면 위태롭죠. 네. 위여 일발 위태할 위 같을여 한일 터럭발 매우 위험한 순간 위기일발하고 같은 말이죠. 요것 아까 한번 나왔지만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되풀이하면 기위어 일발인 천균 그 위험이 마치 한 터럭으로 천균의 무게를 끄는 것과 같다. 인자가 끌 인자죠. 이런 말에서 나왔고요. 요 한유의 여맹상서서에서 나온 말에서 그 문장 중에 일부 유여 일발만 딱 끊어서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인 천균을 모르니까 이 한자만 갖고는 정확하게 일발이 위태로운 것 같아? 무슨 말이지? 터럭 하나가 위태로운 것 같아? 무슨 말이지?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요 문장 전체를 알면 터럭 하나로 천균의 무게를 끌려고 하니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위험한 순간을 말한다. 위여조로 위태할 위 같을여 아침조 이슬로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위태롭다. 아침 이슬은 굉장히 위태롭죠. 해가 뜨면 바로 사라집니다. 물의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리고 그 풀 위에 이렇게 얼어 있기 때문에 해가 뜨면 그냥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위여조로는 해 뜨면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위태롭다. 그런 뜻입니다. 위인설관 할위 사람인 베풀설 벼슬관 어떤 사람을 위해 벼슬 자리를 마련했다. 이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나라를 유지하다 보니까 위인설관 그러면 되게 안 좋은 뜻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뭐 물론 이게 벼슬관이긴 하지만 개인 회사라든가 어떤 마을이라든가 공동체에서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리 하나 만들어줬어. 그냥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인이라는 거, 사람을 위해. 그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죠.
우리가 인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위자지도, 할위, 대위, 아들자, 갈지, 길도. 아들된 자의 도리, 아들된 자의 법도. 뭐 그런 말입니다. 효도를 말하는 거죠. 위자지도. 자식된 자의 도리가 뭐겠어요? 효도죠. 위총구작, 할위, 몰총, 습총, 몰구, 참새작. 습을 위하여 참새를 몰다. 이 말도 앞에 문장을 전체를 좀 알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위연구어 위총구작이란 말이 있습니다. 깊은 못에 물고기를 모이게 한 것은 수달이며 깊은 숲속에 새들을 모이게 한 것은 새매이다. 새매라는 건 매죠. 송골매 같은 매죠. 수달은 탕과한 오리를 말하고 새매는 폭군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총구작만 말하면 폭군이 자기가 난폭하게 막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난폭하게 굴겠죠. 근데 숲을 위하게 되는 거예요. 숲은 뭐겠어요? 어진 형군이겠죠. 그러면 폭군이 이렇게 난리치다 보면 새들이 숲으로 간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어진 군주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를 이롭게 하려다가 엉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표현이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이롭게 하려다가 상대가 되는 사람, 자기의 라이벌이 되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말하는 말입니다. 위총구작. 그냥 숲을 위하여 참새를 몰다. 근데 모는 거는 매지만 숲은 그 반대되는, 매가 폭군이라면 숲은 어진 임금을 말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숲을 위하여 참새를 몰다.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유편 3절, 가죽이 엮을편, 석삼, 끊을절. 가죽으로 엮은 것이 3번이나 끊어졌다. 책을 열심히 읽었다는 말인데요. 옛날에는 책을 가죽으로 엮었죠. 그 가죽으로 엮었는데 3번이나 끊어졌어요. 책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우리가 뭐 요즘은 스프링으로 처리해놓고 뭐 이러지만, 떡제본도 하고 그러지만, 많이 읽다 보면 책은 뜯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공자님이 책을 하도 많이 읽어서 그것을 엮어놓은 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위풍당당, 위험이 바람풍, 집당, 당당할 땅, 집당, 당당할 땅. 풍채가 위험이 있어 당당하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을 봤는데 키가 엄청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키가 엄청 큽니다. 등치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참 멀리서 봐도 위풍당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등치가 크면 좋습니다. 위험이 있어 보여요. 위현 집회, 가죽이 활시현, 갈지, 찰패. 부드러운 가죽과 팽팽한 활시를 차고 다닌다. 부족한 자기 성질을 기르기 위한 표식으로 삼음. 성질이 급한 서문표는 부드러운 가죽을 차고 다니고, 성질이 느린 동안우는 팽팽한 활시를 차고 다니면서 각자 자신의 부족한 성질을 기르기 위한 표식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고사에서 나오는 거죠. 요 말만 가지고는 뭐 한자 뜻만 갖고는 이건 뭔 말이야? 가죽이 활시연, 갈지, 찰패. 가죽하고 활시를 차고 다녔어? 왜 차고 다녔지? 이렇게 뜻은 모르는데 고사성어를 좀 고사를 알아야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성질을 기르기 위한 표식으로 삼았다. 내가 부드러운 가죽을 갖고 다니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지. 또는 팽팽한 활시를 갖고 다니면서 나 좀 긴장하고면 살아야 되겠어.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 조그만 돌 하나 갖고 다니면서 내가 돌처럼 평상심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말없이 살아야 되겠다. 저도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각 양춘, 있을유, 다리가, 햇볕양, 봄춘. 다리가 있는 따뜻한 봄.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양춘은 뭐 따뜻한 봄을 말하는 거예요. 양춘 얼마나 좋습니까? 햇살이 내리쬐는 봄이에요. 양춘. 근데 다리가 있어요.
이게 따뜻한 봄 같은 온정이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다리가 있어서 돌아다녀요. 사람이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은혜를 잘 베푸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육악양춘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있는 따뜻한 봄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교무류, 있을류, 가르칠교, 없을무, 무리류, 가르침이 있을 뿐 차별은 없다. 분류할 만한 그것은 없다. 이거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공자님이 논어에서 하신 좋은 말인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르친다. 가르침에, 그 당시, 제가 이게 좀 오래돼서 그런데, 그 논어에 보면, 아마 이 아이가 그 노비 출신인가, 천민 출신인가 그랬을 거예요. 천민 출신이라서 사람들이 좀 왕따시키고, 쟤를 왜 공자 가리키는 집단에 데려왔느냐. 조금 불평불만을 하는데 공자님이 그러죠. 가르침이 있을 뿐 우리가 가르침에 차별은 없다. 그런 말 딱 하십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이시죠. 유구무원, 있을유, 입구, 없을무, 말씀원. 입이 있어도 말이 없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말이 없다고 그랬었지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잘못한 경우에 그렇죠.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죠.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어도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어. 너라도 별 수 없었을 거야. 아니면 당신이라도 혹은 선생님이라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내가 잠자느라고 아침 시험에 늦었어요. 내든가. 완전히 변명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유구무원이라고 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이 없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듣기 거북해 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